안녕하세요. 친정엄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저는 지금 나이 40 후반이고 현재 이혼한 상태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는 건 아무래도 이혼 전과 같지 않지만 애들도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저 역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혼 라이프가 만족스럽습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유를 묻곤 하는데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 둘러댔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의 이기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저에게 잘해주던 최상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확 변하더군요. 그런 일은 TV나 인터넷에서만 들었고 정말 제 남편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나쁜 남편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첫 아이 낳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저에게 성질을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출산과 육아 휴가가 자유로운 편이었기에 아이 임신 막달부터 휴가를 써서 집에 있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애 낳자마자 다시 복귀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니 그 값을 치르라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었네요. 결혼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산후조리 비용이 400만 원이나 하네? 거길 굳이 들어가서 조리할 필요 있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그게 산후조리지. 난 여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이 그렇다고 휴가 내서 우리 둘을 봐줄 것도 아니잖아. 아이 낳고 당장 나 혼자 갓난아기를 어떻게 보라고.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밤낮으로 울어대는 신생아까지 보라고? 요즘 여자들 너무 나약해서 문제야.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밥 매러 나갔다더라. 그래서 산후풍이며 골다공증이며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몰라? 아니, 나도 저렴한 곳으로 골라서 들어간 거야. 그걸 그렇게 눈치를 줘? 내가 낳는 아이는 당신의 아이이기도 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무 서운하니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남편 망신을 주냐며 펄쩍 뛰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인 말을 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저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그 이후에 저에게 사과하며 곧 아이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빠가 된다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본인도 예민해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여 이혼 생각까지 들었지만 어쨌든 사과를 제대로 받고 다시는 그런 배려 없는 행동 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아이 낳았네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남편은 딱히 바뀐 점이 없었습니다. 같이 맞벌이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빨랫감도 정리하고 그러더니 제가 육아휴직하고 있을 때는 철저히 모든 살림이 제 몫이 되어야 한다며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설거지며 청소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하물며 제가 아이 분유 타주느라 바쁜데 울고 있는 아이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보는 것도 제 몫이라면서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 한 소리 하면 그제서야 인심 쓴다는 듯 아이를 안고 마지못해 달래주던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 때문에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살이 엄청 빠졌어요. 그런 저를 친정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친정 부모님이 저 성인 되고 나서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혼 후 4년 정도 후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재산을 결혼한 새 여자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다 이혼당하고 재산 한 푼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딱하게 생각한 외가 친척들이 시골에 작은 집 하나를 해주셨고 엄마는 거기 살면서 근처 사무실에 취직하며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아이에 관두고 농사만 지으세요. 고추나 옥수수 같은 걸 심으시다 몇 년 전부터는 근처에 노는 땅을 하나 사서 그곳에 두릅도 시작하셨는데 그게 벌이가 좋으시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는 버시는 것 같고 저랑 제 남동생이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으로 보내드리는데 알뜰살뜰 돈 모아가며 잘 생활하세요. 그런 제 엄마를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예쁘든 안 예쁘든 늘 사랑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고마운 엄마예요. 바람 피우는 아빠 때문에 속이 상해도 저희 남매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셨으며 싸우더라도 꼭 밖에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신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지만 저는 엄마가 얼마나 속 깊은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해 드렸죠. 제 남편도 그런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압니다. 연애할 때는 저희 엄마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며 나중에 결혼하면 모시고 살자는 말도 했었고요. 결혼 허락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납작 엎드리던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장모님 생신날 전화도 한 통 안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 꼬박꼬박 안부 인사 드리려 통화도 하고 시댁에 가게 되면 손 걷어붙이고 잡일도 자처하며 착한 며느리 노릇을 했었는데 남편은 처가에 가면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먹고 내내 누워 자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 남편을 저희 엄마는 박서방이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여기까지 운전하느라 힘들기도 했겠지. 뭐라고 하지 말고 잘하고 해. 나야 우리 딸이랑 단둘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거지 뭘. 이라고 하며 눈치 한번 안 주시고 늘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요리해서 내어주셨던 저희 엄마입니다. 뭐 그렇게 잘난 남편도 아닙니다. 연봉도 저랑 비슷한 그냥 같은 일 하는 공무원이고 결혼할 때 저보다 3천만 원 더 들고 왔지만 시부모님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매월 15일마다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저는 10만 원 보내고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친정에 보내는 돈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장모님 요새 벌이 좋으시지 않으셔? 우리보다 돈 더 버실 것 같은데 굳이 용돈을 드려야 하나?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께 50만 원이나 매월 드리잖아. 내가 10만 원 드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눈치를 줘? 라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건강하니까 일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요. 남편은 집에 오면 힘들다며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고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자녀 양육까지 저에게 다 떠넘기던 사람입니다. 사실 남편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 애들 가르칠 위인은 못 되더군요. 그리고 혼내는 것만 하지 아이에게 칭찬을 한다거나 보듬어주는 정서적인 양육에 대해 전혀 모르더라고요. 가르쳐도 그건 엄마가 하는 거라며 자기는 손 뗀다고 했습니다. 가사일 역시 제가 육아휴직을 2번이나 내며 집에 오래 있었으니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이것저것 시키고 잔소리하면 애들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니
저도 그 꼴 보기 싫어 그냥 참게 되었고요. 제 친정엄마가 어떻게든 저희 앞에서 부부싸움 안 하려고 했던 그 심정을 이제 알게 되었고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로 싸우게 되니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더군요. 정말이지 이혼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가끔 나들이 할 때 아빠가 있으니 애들도 좋아하더군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필요한 존재이니 그냥 참으며 살았습니다. 바보 같지만요. 그렇게 아이들이 어느새 다 초등학생이 되었고 그 힘든 유아기를 워킹맘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저도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사촌 동생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었고 그 예식장은 저희 집과 멀지 않아서 제가 엄마 보고 올라오셔서 며칠 더 머무르다 가시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사위 불편할까봐 저희 집에 자주 안 오셨는데 그때는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시기도 해서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MRI 한번 찍어보려고 일주일 묵다 가시라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종종 병원이나 경조사를 이유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결혼식만 보시고 내려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집도 좁은데 굳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셔야 하냐고 입이 대빨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2달 전에 시부모님 오셔서 주무시고 가신 건 까맣게 잊었어? 1년에 서너 번씩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주말 내내 새끼 해다 드리고 산책까지 매번 저녁마다 같이 가드렸잖아. 그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얼굴이 좀 붉어지더니 아니, 장모님이 고생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집 오면 당신 힘들다고 요리도 당신이 다 하시고 애들이랑도 놀아주시고 그렇잖아. 내가 죄송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죄송하면 당신이 요리해다 드려. 나처럼.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하니? 아무튼 알겠어. 남편은 알겠다곤 했지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오신 날 제가 터미널로 마중 나가서 엄마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만 아파트 화단에 차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씨, 이거 견적 100만 원 넘게 나오겠네. 아, 그러게 왜 모시러 간다고 나서길. 그냥 장모님 보고 택시 타고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애초에 이 복잡한 서울을 뭐 하러 오신다는 거야? 그냥 축의금만 당신 편으로 보내라고 하시면 되지.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차 좀 긁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 나도 짜증나서 그래. 이번 달 돈 나갈 것도 많은데 차까지. 내가 번 돈으로 메꿀게. 됐냐? 저도 화가 나서 쏘아붙였죠. 남편은 계속 기분이 나쁜 듯 보였고 친정 엄마를 만나서도 좀처럼 표정을 풀지 않아서 분위기를 아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저희 가족 먹으라고 싸주신 음식이며 식자재도 쾅쾅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친구랑 볼 일이 있다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좀 싸워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고는 화장실로 가서 펑펑 울었어요.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리고 그날 제가 친정엄마 주무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이 방을 치우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침대에서 주무시게 한다고? 너무 작지 않아? 응, 왜? 시부모님처럼 안방 내어드리게? 무슨 안방이야, 냄새배게.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이 돌아. 냄새? 무슨 냄새? 우리 엄마가 냄새 난다는 거야?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오리발 내밀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친정엄마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제 아들에게 아들, 침대에 할머니 냄새 다 배겼는데 괜찮아? 할머니가 시골에서 밭일을 하셔서 그래. 비료 냄새가 좀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은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우리 할머니 좋은 냄새만 나는데? 라고 했고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 남편을 끌고 가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솔직히 맞는 말 아니냐면서 시골에서 농사 지는 사람들은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인분 발효시킨 비료 냄새가 늘 난다면서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자기가 속이 넓은 사위라서 꾹 참는 거래요. 그러면서 배려하고 있는 자기 마음도 몰라주냐며 도리어 지가 화를 내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인간과 절대로 노후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걸요. 이렇게까지 인성이 바닥일 줄은 몰랐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 일주일 집에서 모시는 동안 기분 상한 티를 정말 단 한 번도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웃으며 지냈지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있는 시아버지 생신까지 꾹 참으며 생활을 했지요. 그렇게 벼르고 벼른 시아버지 생신날, 제가 직접 생신상을 하겠다며 시부모님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터미널에 시부모님 내릴 시간이 다 되어 막 나갈 참이었지요. 그때 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배달기사가 서 있었죠.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음식들을 한가득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게 뭐냐고 묻길래 제가 시부모님 생신에 올릴 족발이랑 피자지 라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해서 부모님 오시라고 한 건데 배달 음식을 시키면 어쩌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거라도 해드리는 걸 고맙게 생각해. 지금까지 내가 식사 차려드린 게 100번을 넘을 텐데 그동안 넌 뭐 했어? 네 손으로 전화 걸어 배달 한번 시키길 했어. 뭐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 오실 시간이 다 되어 어쩔 수 없이 나가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오셨고 제가 상에 차린 배달 음식들을 보고 역시나 놀라시더군요. 단 한 번도 배달 음식 시켜드린 적 없거든요. 언짢아 하시는 기색이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한 소리 하려던 찰나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결혼 13년 동안 배달 음식 시켜드린 적 있나요? 한 번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요리해드리고 안부 인사 넣어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는 동안 애들 아빠는 자기 장모님께 뭘 했을까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놀란 듯 입을 떡 벌리더군요. 남편도 놀랐는지 안색이 허해졌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수습하겠다는 것처럼 하하,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좀 예민해요. 아버지 족발 좋아하시잖아요. 어서 먹어요, 먹어. 라고 서두르더군요. 저는 애들이랑 밖에 나가서 먹을게요.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저녁 먹고 상 다 치워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 얼굴이 터질 듯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들 데리고 맛있는 외식하고 서점 가서 애들 책도 마음껏 읽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시부모님은 안방 들어가 주무시고 계셨고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저를 잡더군요. 왜? 내가 너네 부모님 홀대하니 기분 나빠? 그럼 그동안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안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죠. 아버님, 어머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버님한테 담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난다고요. 어머님은 그 싸구려 향수 냄새가 너무 머리 아프게 진동을 해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거실에 제가 이불 깔아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부모님이 저더러 뭘 잘못 먹었냐며 극대노하셨고 남편은 기절초풍하더군요.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혼자 날뛰고 난리를 치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간곡히 붙잡고 대체 뭔 일이길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해버렸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죠. 남편의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저 혼자 독박 살림, 독박 육아, 독박 효도한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친정엄마를 홀대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더러운 비료 냄새 난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도 눈치 보이게 만든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내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대신 사과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거둬달라 비시더군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아버님이 등짝을 때리며 사과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미리 마련해둔 호텔에 있었어요. 어차피 이럴 생각으로 숙소 잡아두고 저 혼자 집에 왔던 것이거든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모든 이야기 듣고 혼도 엄청나게 났는지 저에게 밤새 전화를 하더군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에 답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했는데 남편은 휴가 쓰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더군요. 무릎 꿇고 빌면 봐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더러 미친년, 정신병자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거 전부 저희 사무실 CCTV에 찍혔습니다. 그 영상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자료로 정리해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바로 소송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의 법적 다툼 끝에 위자료 1,500만 원 받고 양육권 제가 받고 양육비는 매달 70만 원으로 산정받아 재산 분할하여 이혼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내내 떵떵거리다 나중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았으니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더 잘할게. 나 좀 살려주라. 그러거나 말거나 내동댕이 쳐버렸죠. 그냥 제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 없이도 잘만 살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되어버렸네요. 결과적으로 저와 아이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지만 전 남편은 반폐인이 되어 산다더군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만날 때마다 더러운 옷에 누추한 몰골로 나오더군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전시모가 굳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 늙어서 아들 뒤치다꺼리 해주기 싫다고요. 그러길래 잘 좀 하지 그랬냐며 싸대기도 맞았다더군요. 줄어든 용돈에 잘하던 며느리도 잃고 속이 말도 아니시겠죠. 그때는 참 속 시원했죠. 어쨌든 애들 아빠이니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까지 드네요. 제 이혼 스토리 어떠세요? 너무 맞지 않으면 참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참으면 결국 호구가 되니까요.